여기 또 한 명의 집안에 야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과거에 조선시대 변복을 하고 민정시찰을 했던, 그래서 민심의 행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꼼꼼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홍제동 성당 교중미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없이 혼자 간 것 같은데요. 과거에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이 직접 바깥에서 미사나 예배 참석하는 건 거의 없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김정숙 여사는 뭐 대선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행보를 보이고 계세요. 특히 뭐 예를 들어 대선 전에도 이제 다니시던 홍제동 성당에 뭐 꾸준히 가셨는데 아마 지금도 이제 대선 이후에도 그냥 수행은 없이 차만 타고 직접 이제 가시고 뭐 그런 모습 보여주면 결국 달라진 게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국민들과 예전에 했던 것 방식대로 똑같이 국민들과 접촉하고 또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을 하겠다라는 저는 의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역대 그 영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뭐 사업을 하신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식 세계화라든지 뭐 큰 어떤 이제 정부의 어떤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냥 조용히 있으신 분도 있는데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때와 마치 평소에 하던 대로 좀 일반인들을 항상 만나면서 그냥 평상적인 삶들,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마 본인의 어떤 역할로 좀 규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정숙 여사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사회, 복지 부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책 행보가 이어질지 미리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군 의문사 장병들 어머니 사연을 다룬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관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렇게 많이 우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보는 내내, 연극을 보는 내내 뭐 울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그냥 그 김정숙 여사가 곧바로 가서 그 실시간으로 일정이 공개가 된 게 아니고 이 연극을 제작한, 그러니까 대본을 쓴, 극본을 쓴 고상만 씨가 페이스북에 왔다 가셨다, 조용히 어떤 일정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는 바람에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언론을 의식했다고 한다면 기자들한테 사전에 통보가 돼서 기자들하고 함께 갔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주목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 연극의 내용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군 의문사라고 하는 게 사실 그동안에 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뭐 위원회도 꾸리기도 했었는데 아직도 군 의문사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전히 해명이 되거나 또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연극에 그 유가족들이 직접 또 그 배우로 출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권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의 그 유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측면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김정숙 여사의 어떤 행보를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뭐 인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문제,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굉장히 소탈한 행보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의 몇 가지 특징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영부인으로서의 행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보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좀 보이지 않는 문제, 그리고 또 여성과 관련돼 있는 문제, 이런 쪽에 좀 집중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앞으로 좀 더 모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성당에는 김정숙 여사 혼자 왔고요. 수행원하고 같이 승용차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숙명여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당을 갈 때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신호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리면 밀리는 대로, 막히면 막히는 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숙 여사가 그것은 항상 어디 외부 일정을 나갈 때마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 신호를 좀 잡아달라, 교통통제를 해달라 그러면 분명히 누가 지나가는지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자신은 조용히 갔다 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오히려 더 남몰래 좋은 일을 더 할 수 있고 더 다니는데 더 용이하다라는 판단이 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이렇게 그 교통통제 어떤 요청이 없으면 요청이 있을 때쯤 됐는데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그때서야 우리 관내를 지나갔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영국도요. 갔던 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군 유족이 받은 위로 중에 특히 국가적 위로 중엔 최초란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저도 그 대목을 굉장히 주시했습니다. 지난번에 홍제동 사저에서 관저로, 청와대 관저로 가는 날 밖에서 아침부터 소리 질렀다는 어느 민원인이 와서 내 얘기를 들어줬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 뭐 연결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제작자인 고상만 씨가 먼저 온라인상에서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군 유가족
협의회, 그러니까 네. 의문사 군 유가족 협의회 측이 대선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기회가 되면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연극을 와서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온라인상에 아마 의견을 올렸다고 하는데 네. 그걸 김정숙 여사가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찌됐든 영부인으로서 여기에 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무게와 책임감이 뒤따르는 건데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최초의 국가적 위로다라고 얘기를 제작자 쪽이나 유가족들이 했다는 그게 저는 상당히 네. 의미가 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영부인으로서 김정숙 여사의 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또 반대로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이 부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행보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점도 또 작용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군 의문사 네. 문제는 굉장히 사실은 예민한 문제거든요. 군내에서는 의문사가 잘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27만 명이 군에 가는데 한 100여 명 정도가 군에서 이제 숨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중에서 상당수가 의문사를 당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사실은 의문사를 인정을 잘 안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극을 보러 갔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가서 거기에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품고 거기서 네. 같이 눈물을 흘려줬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금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인이 와서 소리치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가라라고 얘기했던 게 그 민원인한테 그동안에 쌓였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했던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효과를 보이고 국민들이 아파할 때 가서 같이 아파해주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적 문제를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내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의 해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마 더 논란이 됐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행보를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아마 앞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영부인이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관련 부처라든가 이런 데서도 고민하고 좀 더 무겁게 그 행보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기 위한 행보는 역대 어느 대통령 내외도 다 했던 거지만 가장 어려운 게 약속 지키기 아니겠습니까? 경매로 재능기부센터나 물품을 기부하는 일도 적지 않게 하시는데 이게 대통령 되기 전의 약속을 대통령 된 후에도 이어갈 수 있다는 그 부분에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치인이나 뭐 대통령 하면 선거 때만 와서 이제 악수하고 또 지지를 네. 부탁하고 그 다음에는 뭐 전혀 찾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숙 여사가 지난번 아시겠지만 호남 특보라 그러면서 이제 호남 지역을 많이 다니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다녔을 때 이제 그 호남 지역에서 재능기부센터에서 뭐 이제 다음에 오면 꼭 물품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 저 옷들을 다 기부를 그렇죠. 한 건가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제 지키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입었던 양복이라든지 네.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머플러나 구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양복 같은 경우는 뭐 30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됐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는데 사실 저는 이게 하나의 뭐 어쩌면 좀 작은 일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또 다니면서 했던 약속들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실천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공약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네. 또 이런 여사 입장에서 보면 소소한 약속들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보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무슨 강한 연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정권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본다면 대통령의 부인이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경청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또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양복 30만 원, 뭐 이 정도만 해도 애쓴 가격인데 문 대통령 양복을 30만 원에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 상당히 거래를 잘한 잘한 거 거죠. 아닌가요? 이거 나중에 훔치되면 네. 이거 꽤 아마 값이 비싸질 가능성인데 아마 네. 다들 모르셔서 처음에 아마 이분이 사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분은 아마 나중에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몰랐던 거는 아니고요. 저게 네. 일종의 벼룩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네. 저 27일 날 저 경매장에 300명 정도가 몰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물품들도 이제 그 뒤이어서 계속 네. 경매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소식이 나가면 아마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 수익금은 전부 다 기부를 하잖아요. 좋은 일에 쓰이는 것만큼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좀 활발하게 참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뭐 저는 지금 그
성공한 정권이 돼야 그래야 값어치가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양복 말고 떡도 이야기가 두고두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예, 주변 수행원들이 네. 김정숙 여사의 스타일에 대한 어찌 보면 칭찬인데요. 사실 네. 예, 이런 얘기가 뭐 그동안에 김정숙 여사 주변에서 보좌를 했던 사람들 입에서 네. 나온 건데 어찌 보면 비판론자들은 그렇게 뭐 자기들끼리 뭐 서로 네. 자화자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어찌됐든 아까 뭐 20일 만에 인사 문제 때문에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야당에서 언급도 나왔습니다만 정권 초반에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동시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지지율 또는 김정숙 여사의 행보가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네. 그런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지금 좋게 들리죠. 뭐 지금 김정숙 여사 옆에서 보좌를 하는 제2부속실장 자리에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김 여사를 보좌를 했던 유성화 지금 비서관 내정자죠. 네. 제2부속비서관 내정자가 아마 이화여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벌써 지금 몇 년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평소에 김정숙 여사의 그 소탈함 네. 그리고 방금 우리 김수환 평론가 얘기했지만 의도적으로 뭔가를 연출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 모습을 보여주는 네. 그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고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 대통령이 지금 복받은 거다 이런 네. 얘기를 멜경자의 인터뷰에 그런 얘기가 슬쩍 있었더라고요. 날은 점점 여름으로 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야당도 이제 봄날은 갔다 서서히 몸을 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허니문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일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김정숙 여사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의 쓴소리가 필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의 발음까지도 놓치지 않던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내조 쓴소리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이죠. 저희 남편은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도 심한 데다가 말이 혀가 그래서 먹는 스타일. 이러면서 안으로 혀가 약간 말리듯이 목젖을 쓰는데 이렇게 앞쪽에다가 소리를 내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자세도 바르고 하는 거 앞으로 이렇게 내는 거를 좀 하면 어느새 소리가 조금 앞으로 나오면서 밝은 발음이 되지요. 그래 이제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는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아침에 화장실 안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게 해요. 사랑스럽기도 했는데 좀 애처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참 피곤하고 한데 그것까지 또 신경 써서 뭐고는 이러하다 하는 걸 보니까 아우 이걸 꼭 하면서 왜 해야 이런 그 반응은 그러나 해야지.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아니 소탈한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워낙 성악가 출신의 영부인의 눈높이가 높아가지고요. 네. 발음이 따라갈지 모르겠습니다. SNS로 대신 목소리를 높이겠다. 문 대통령이 거침없이 소통 행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애완견 마루의 청와대 입성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김정숙 여사의 근심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마루가 지금 이제 사람 나이로 치자면 한 60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새로운 환경이 바뀌면 여기 과연 적응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어떤 그 중간 단계를 좀 거쳤다고 그래요. 바로 네. 이제 청와대로 오지 않고 잠시 이제 동물병원 같은 데서 좀 하다가 이제 들어왔다는 것인데 아마 이제 이제 시골에 살다가 또 이제 서울에 청와대에 오면 또 얼마나 적응을 못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이제 걱정을 해서 이제 아마 청와대에 입성을 한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이제 고향에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이미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아마 이번에 좀 달라진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애완견이라든지 퍼스독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같은 경우에 모든 비용을 사실 청와대가 지불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번부터는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특수활동비를 이제 대통령이 없애면서 대통령이 사적으로 쓰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애완견 같은 이제 뭐 사료라든지 이런 것 같은 네. 경우는 다 대통령의 월급에서 공제가 되고 이제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본인이 꼼꼼히 따져봐서 대통령이 쓰는 뭐 비누나 샴푸 그다음에 이제 저런 애완견 사료값 이런 거를 다 제하고 대통령한테 이제 월급을 지불하기로 했다니까 한 2억 5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아마 대통령은 거기서 상당히 까진 금액을 이제 아마 실제로 통장에서 받을 것 같습니다. 네, 한나라 대통령이 된 남편에게 직언을 많이 할지요.
김정숙 여사의 말에서 발음 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성악가는 저렇게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네. 성악가를 낳은 아내가 아니어서 네. 저런 교습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음이 좀 어눌하다는 지적들을 그동안에 많이 받아왔잖아요. 아마 옆에서 곁을 지키는 분의 입장으로는 아마 왜 발음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느냐. 네. 좀 발성도 좀 정확하게 내고 그렇게 해라. 성악가 출신답게 그렇게 조언을 많이 했던 모양인데요. 그게 이제 앞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보통 부부관계들 보면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서로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걸 잘 배우질 않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시켜도 잘 안 하고 좀 쑥스러워하고 원래 좀 약간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약간 수줍음 타는 것 같은 느낌도 받거든요. 문재인 네. 대통령 보면. 근데 혼자서 화장실 가서 그걸 연습하는 거 보면은 뭐 저렇게 해서라도 정치인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역시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부 김정숙 여사까지 보면 네. 좀 달라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부부는. 목소리가 실제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갔죠. 그 김정숙 네. 여사가 성악 전공을 했는데 아까 지금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두성 앞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일반인이 두성으로 목소리를 내긴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복식호흡 연습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배에 힘 주는 연습. 그래서 네. 아마 목소리가 조금 더 힘있고 두꺼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